종자에 대해서 같이 학습해 보고자 합니다. 종자는 주로 한 해살이, 즉 꽃이나 채소 씨앗은 텃밭에 많이 활용해 봐서 씨앗의 습성을 아시겠지만, 나무의 종자는 한 해살이 종자하고 습성이 완전히 틀립니다. 우리가 흔히 보는 소나무도 잘 관찰해 보면 요게 솔방울인데 요게 한 살짜리니까 아직 연글질 않았습니다. 2년이 돼야 연그는데, 송화는 즉 숫꽃은 아래서 피고 암꽃은 위에서 펴요. 그러면 꽃가루라는 건 아래로 떨어져 가지고 수정이 되게 돼 있는데, 이거는 송화가 바람에 날려서 기류에 따라서 뜨면서 올라오는 송화를 받아 가지고 수정을 하기 때문에, 나무 중에서 소나무 수정 과정은 일반 다른 나무보다는 상당히 우월감이 있고 뭔가 차별화가 되어 있습니다. 2년이 되면 솔방울이 이렇게 부풀어요. 이게 바로 종자를 품은 씨앗입니다. 예, 이거를 보통 9월 하순이나 10월 초순에 채집해 가지고 놔두면은 종자가 쏟아집니다. 그거를 파종하는 거예요. 간혹 소나무에 이렇게 솔방울이 벌어진 것은, 이거는 씨앗을 다 날려버린 거니까는 활용 가치가 없는데, 왜 주부들이 이거를 자꾸 수집하나 하면은, 실내에 이거를 두게 되면은 습도가 40% 이상일 때는 이게 오므라들어서 솔방울 모습으로 가다가 건조해지면 벌어집니다. 그래서 실내에서 습도가 없는 데서는 이거로 실내 습도를 측정하기 위해서 오므라드느냐 벌어지느냐로 습도 조절을 하는 경향이 많아가지고, 이 솔방울 자체도 그런 활용도로는 많이 수거하고 있습니다. 오늘 하려는 것은 남천 씨앗인데, 남천 씨앗은 겨울 내내 열매를 갖고 있기 때문에 관상 가치가 높은 관상 식물입니다. 씨앗을 과육을 제거해야 되는데, 과육을 제거하려고 으깨서 흐르는 물에 세척을 해보면 씨앗이 이렇게 2개로 나옵니다. 이건 뭐냐면은, 이 생태계는 암수가 이렇게 성비율이 비슷하게 태생을 하기 때문에 암꽃 반, 숫꽃 반 이런 식으로 씨앗이 암수를 동시에 암나무, 수나무 이렇게 2개로 모여있기 때문에 씨앗이 한 꼬투리 안에 2개입니다. 이거를 깨끗이 씻어서 과육을 제거한 후에 이 씨앗이 갖고 있는 휴면을 타파시켜야 됩니다. 우리가 감 씨앗을 보더라도 씨앗을 이렇게 수거해 보면은 과육에 덮여 있습니다. 예, 이 모가씨도 씨앗을 이렇게 다 분리해 보면은 걸쭉하게 이렇게 우무질 같은 그런 발화 억제, 생장을 조절하는 물질이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나무의 씨앗은 뿌려도 2년 후, 3년 후, 어떤 건 10년 후에 싹이 틉니다. 그러면 재배자 입장에서는 당년에 싹을 틔워야 재배가 되는데, 뭐 5년 후에 텄다, 10년 후에 텄다, 이게 문제가 돼요. 그거는 지금 이 방법으로 깨끗이 과육을 제거하고 또 싸고 있는 발화 억제 물질을 다 씻어내고, 이게 살균된 휴지이기 때문에 사용이 충분히 가능하니까 이거를 2겹으로 아래를 두껍게 깔고, 그 다음에 씨앗을 한층 뿌립니다. 뿌리고 다시 한번 휴지로 덮고, 이 방법은 과거에 층층이 씨앗을 쌓았다 해서 층적, 예, 오늘날은 과거 방법이 아닌 현대 방법으로 이렇게 타파에다가 휴지를 깔고 씨앗을 층층이 시루떡 만들듯이 뿌린 다음에 또 덮고 또 덮고, 이렇게 해서 여러 겹으로 씨앗이 되는 만큼 이 안에다가 다 집어넣습니다. 그리고 씨앗이 여러 종류일 때는 그릇마다 침적할 필요가 없고, 그 이외에 또 다른 씨앗을 또 이렇게 집어넣으면 됩니다. 단 씨앗을 깨끗이 씻어가지고 젖은 씨앗을 이렇게 층층이 쌓아야 되니까 그것만 유념하시면 되겠습니다. 이렇게 저장된 씨앗은
뚜껑을 딱 밀봉해서 김치 냉장고에 넣어두면은 거기서 겨울을 만나서 꺼내면 봄이 되니까 저온 처리가 돼버리는 겁니다. 예, 이 과정은 과거에 층적이라고 그래서 땅에다 묻든 토중 매장 뭐 그 방법과 다 동일한 건데, 오늘날은 김치 냉장고가 있으니까는 거기에다 저장하면은 김치 냉장고에서 휴면이 타파돼 버립니다. 단 조건이 있습니다. 0도에서 5도 사이를 45일 이상 거기서 지난 후에 꺼내야 작동이 되지, 그 전에 꺼내버리면은 발화를 해도 정상 발화하지 못하고 이상 발화하게 돼 있습니다. 근데 원예라는 것은 농업하고 틀려서, 농업은 원리 원칙 정상적으로 가는 그 패턴을 유지해야 되지만 원예라는 거는 오히려 반대적인 극부가 있습니다. 한 예를 들어서 예전부터 우리 조상님들은 감을 먹고 감의 씨앗을 뿌리려고 그러면 못 뿌리겠습니다. 그거는 혈통이 안 좋은 것이 나오기 때문에 절대 그건 헛손질이니까 하지 말라고. 농업에서는 그게 맞는 이야기입니다. 왜? 혈통 좋고 상품성 있는 걸 생산해야지 맛도 없고 볼품 없는 걸 생산해서는 안 되는 겁니다. 근데 원예라는 것은 뿌리지 말래는 감씨앗을 딱 뿌렸을 때 향후 이 감나무가 자라서 열매를 맺었을 때는 식용감도 아니고 야생감도 아니고 아주 이상한 감이 나옵니다. 그게 원예에서는 오히려 획기적인 기대치입니다. 신품종이라는 것은 아마추어들이 하지 말라는 걸 하다가 우연히 놀라운 일이 발견됐습니다. 또 여러 가지 문제가 있는 게, 옛날의 기준은 커야 된다, 맛있어야 된다, 색깔이 좋아야 된다, 또 색깔도 빨간 색깔이어야 된다. 이 고정관념이 강해가지고 우린 농업을 오래 했던 민족들이기 때문에 거기에 익숙해 있지만, 원예라는 거는 빨간 색깔 아닌 다른 색깔이 더 인기가 있을 수 있고, 또 열매도 크지 않고 아주 아담한, 요즘 사과도 알프스 오토메라는 사과 같은 것들은 사실 식용으로 하기는 너무 찍지만 한입거리로, 예, 껍질을 까지 않고도 먹을 수 있는 그런 아주 획기적인 신품종들은 원예 품종들인데, 그게 다 원예라는 장르에서 나오는 거니까는 우리가 농업인의 마인드에서 자꾸 벗어나서 이제는 창조적인 또 새로운 걸 개발할 수 있는, 예, 그런 아마추어적인 사고방식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예, 이대로 이제 냉장고로, 혹시 냉장고에서는 채소 박스로, 김치 냉장고에서는 김치 냉장고 자체로, 예, 들어갈 겁니다. 들어가서 날짜를 명기하고 품종 이름을 쓰고 헷갈리지 않게 했다가 꺼내가지고 파종하면 되는데, 지금 우리가 예를 들어서 1월 하순에 했다 그러면은 45일이면 2월, 3월 봄하고 자동 만나는데, 제가 이거를 9월달쯤, 10월달쯤 체중해서 침적을 했다 그러면 10월, 11월, 12월, 겨울에 꺼내도 따뜻하고 물만 주면 봄입니다. 이거는. 그래서 씨앗은 무조건 봄에 발화한다는 법칙은 없고, 전처리를 함으로써 발화 시기를 충분히 땡기고 늦추고 조절할 수 있습니다. 우리 어리실 때는 국화가 가을꽃으로 알고 있었는데, 지금은 애기들한테 물어보면 가을꽃이 아니고 봄꽃, 여름꽃 다 헷갈릴 수밖에 없습니다. 왜? 국화꽃을 이런 방법으로 전처리, 후처리해서 시도 때도 없이 개화를 시켜버리니까 재배자들은 판매할 수 있는 여력이 많이 생기고, 또 소비자를 충족시켜줄 수 있는, 예, 그런 방법이 원예라는 장르에서 전부 나온 겁니다. 농업에서 나온 게 아닙니다. 그래서 원예가 농업하고 차별화시키려는 것은 단순 작업, 반복적인 작업을 벗어나서 창의적인, 예, 오늘날 우리가 그런 창의성을 자꾸 하는 시대에 걸맞게 원예가 거기에 밑돌이 될 수 있는 충분한 여력이 있는 그런 과목입니다. 오늘은 여기까지입니다.